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일간한테 기라고 하는 천간의 기운이 다가온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비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기라는 글자가 똑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을 군신대자라고 합니다. 또 기일간이 어떤 저희 여기를 천간, 이거를 지지라고 봤을 때 땅에서 돼지라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 안에서 이 글자 속에는 지장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글자가 있지요. 그것을 갑이라고 하는데, 갑이 기일간한테는 정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양띠가 돼지를 봤을 때 직살, 그래서 12신살로 직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영향들이 양띠 기일간한테 정신적으로 또 삶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실제로 살아다 보면은 양띠 기일간은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영향권에 맞는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해년의 운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이 가져다 주는 비견의 기운과 군신대자의 기운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비견과 군신대자, 이거는 천간이라는 속성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지와 또 그 어떤 의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방향이 비견과 군신대자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비견이 강해지는 시기에, 비견이 오는 시기에 기일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주 전체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양띠 기일간은 양띠가 주는 기본적인 속성이 상당히 내 의지를 강하게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라고 하는 기운이 가져다는 것은 더 강한 자신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생각한 것을 꼭 실현하고 싶은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마음먹은 것은 나는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것이 비견으로 작용할 때는, 이거는 이러한 내가 강한 의지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를 주변 사람이나 친구나 아니면 어떤 그 형제들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사람이 나의 어떤, 그런데 이 군신대자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군신대자는 뭐냐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군신대자는 이렇게 임금군자를 쓰고 신하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래서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래서 대자로 하는데,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운에서 오는 것을 임금이라고 놓고 내 사주에 있는 것을 신하라고 놨을 때, 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내 행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고,
나를 자극시키는 방향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자극의 원동력은 주변 사람이나 친구나 형제로부터 받으면서 나는 하나의 행동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기, 이것이 기해년의 천간이 가져다주는 의미고, 이러한 심리 변동이 실제적인 모습은 해라고 하는 기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라는 기운은 정제라는 기운과 정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요. 자, 정제라는 기운이 있고 정관이라는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표면 속에 드러난 어떤 근거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정제라는 기운이 드러났을 때는요, 내가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됩니다. 어떤 투자나 투기나 이런 것들보다 내가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정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월 수입을 추구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고정고객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거래하는 곳에 신규 계약을 통해서 어떤 거래처를 확장시키려는 실제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가져다주는 이런 영향들을 종합해보면, 군신대자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나를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뭔가 반성하고 행동할 의지의 방향을 이제는 안정적 수입에 방향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살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2018년, 2017년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안정적 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지 않다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기운과 정제의 기운이 왔다는 말은 내가 심리적인 변화가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을 사고 싶다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굴었던 이성이라도 내가 마음을 주고 그 양반이 그 양반이 편한 쪽으로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지요. 또한 이렇게 정관과 정제의 기운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한테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는 안정을 취하는 방식이, 정제의 영향이 안정을 취하는 방식이 결혼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일구는 것,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맺었던 분이라면 내년이 결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해다. 또한 그동안 어떤 이성 친구가 없었던 분이라면 내년은 새로운 이성이 다가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적극적인 이성과의 교제를 추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안정 속에서 재물이 옵니다. 투자에 대한 것들은 서서히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거나 어떤 투자로서 수익을 받던 분들이라도 기해년부터 이루어지는 3년간 또는 그 이후라든 투자에 대한 어떤 성취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투자의 규모를 줄이시고 이제는 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안정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하시고 행동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투자를 갖다가 고집을 부려서 계속 규모를 늘리면 상당히 커다란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몹시 높아지는 시기다. 그러니 이제는 투자 규모는 많이 줄이시고 안정된 수입 쪽에서 여러분들의 재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보통 정제와 정관의 기운이 왔을 때 이 정관의 기운을 취업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룰 속에서 그 룰을 따르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내 주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지켜야 될 룰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을 상대방이 알아보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취업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고 취업을 통해서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될 개연성은 점점 높아지니 여러분이 취업을 꿈꾸는 분이라든가 재취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운이라면 단기건 장기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시험도 좋고요. 장기 시험도 좋지만 다만 단기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행사라든가 내가 꼭 참석해야 될 어떤 일이 생기게 돼서 이것들이 내 시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내년에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여행을 가게 되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내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니 단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마음을 모지게 먹고 이런 일들이 내가 준비하는 시험 공부라든가 이런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단기 시험에서의 어떤 성공 요인을 가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장기 시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롭게 준비를 하셔서 3년이나 5년의 시간 속에서 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 여러분들은 장기 시험을 도전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은요, 내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느냐, 또는 단체를 갖다가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장사나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내년은 불황이 예상되니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메뉴나
어떤 내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용역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철저히 낮은 단가에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불황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황형으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메뉴나 용역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사업의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던 사람이라면 내년이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계약의 기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의지로 되었고 내 능력이 확 발전하기보다는 주변 경쟁자의 몰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반사이익의 가능성이 몹시 커집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은 되지만 사회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수금에는 철저히 수금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새롭게 계약하고 납품 계약을 오래 맺었지만 내가 납품한 것에 대한 금전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이 아무쪼록 좋은 기회로만 작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양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